경우에는 그럼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지금 진행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정말 우연찮게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우연찮게?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시골의 농촌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을 모집하려고 중학교인데 야자도 하고 방과후 수업도 하고 스쿨버스도 운행하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공부 잘하는 학교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무실을 조금 바꿔보자. 네, 교무실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의외의 효과들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무실이 바뀌어서 저희도 좋아졌지만 어떻게 리모델링 된 건데요? 교무실이 카페형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 좋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처음에 시작은 그랬죠. 근데 정말 의외로 학생들이 교무실을 절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공간이 주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학생 공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 5년 요때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너희는 어떤 공간이 필요해? 물어보니까 노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맨날 놀고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럼 노는 공간을 바꿔줘야 되겠다. 교실 말고 다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학교에 앞에 잔디밭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고 절대 여기는 들어가지 마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과감하게 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오롯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단체로 대형으로 이렇게 놀지 않고 끼리끼리 소규모로 노는 형태 그리고 놀 때 보드게임, 댄스 이런 어떤 형태로 노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공간을 3개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학생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너는 얼마든지 여기서 뭐 하고 놀아. 우리는 뭐든지 지원해 줄게. 부수면 다시 사줄게.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부수면 다시 사줄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학교 공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카페라. 화면에 카페를 담아왔으니까 보시면서 신기하다. 이야기를 나누시죠. 하나, 둘, 셋, 넷. 경쾌한 리듬이 교실을 채우고 음악 수업? 아니죠. 용남중의 자랑 오케스트라의 연습 시간인데요. 그런데 음악실에서 오케스트라 합주를? 음악실이 이렇게 넓었던가요? 5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파트 구성이 가능한 이곳. 뭔가 저기 실외까지 용남중학교의 복합문화공간 체험들입니다. 교실이 층고도 높고 창도 되게 크게 나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게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전교생이 모여도 문제없어요. 체험들 앞 교정도 교실이 될 수 있고요. 오케스트라 연습이나 수업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겐 휴게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라는데요. 학생들의 감수성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물론 자유학기제와 같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다목적 활동 공간입니다. 공간 스케줄은 어떻게 정하나요? 스케줄은 자율적으로 학생들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제 수업은 다목적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2주에 한 번씩 계획을 잡으시고요. 이번엔 용남중의 또 다른 명소를 살펴볼까요? 체험들을 마주보고 있는 이곳. 체험들과 함께 교내 인기 공간으로 꼽히는 지혜샘인데요. 지혜가 샘솟는 공간 지혜샘. 어떤 곳일까요? 학생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Reading English Books. 영어 수업 시간인가 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읽고 싶은 책을 골라와서 조별로 같이 읽을 거야. 수업에 필요한 원서를 골라야 하는데
세상에 어느 세월에 도서관까지 가죠? 그런 걱정은 넣어둬. 도서관과 교실이 만난 이곳.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조별 학습이나 책 읽기 이런 수업을 할 때 제가 책을 들고 일일이 교실에 찾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비되어 있는 책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 좀 더 밝게 활달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지혜샘 계단을 오르는 학생들. 지혜샘 2층. 여긴 어떤 공간일까요? 미술실로 사용되는 아트 스페이스인데요. 물감 묻은 책상, 석고 조각상 대신 책과 함께하는 미술실. 어떤가요? 도서관이랑 같이 미술실이랑 붙어 있어서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책을 찾으면서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다양한 창의성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사실 지혜샘은 2층엔 아트 스페이스, 1층은 도서관과 메이커 스페이스로 구성돼 다양한 교과 융합 수업에 활용되는데요.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우와, 신기하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3개 교과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동아리 시간 같은 경우는 4개 동아리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과거의 도서관은 정말 잠궈두고 학교 애들 나가고 나면 잠그고 못 쓰는 공간이었는데 선생님 저 시험 기간인데 여기서 주말에 공부해도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또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 같아요. 체험들과 지혜샘처럼 시설 좋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수업을 이곳에서 할 순 없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은 어떨까요? 따스한 색감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문. 용남중 곳곳엔 편리하고 실용적인 공간도 많지만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고 학교 생활에 기쁨을 더하는 숨은 공간들이 많은데요. 오죽하면 학생들이 교무실까지도 문턱이 닳도록 다닐까요? 자, 교무실 냄새 하나도 안 나네. 저 이거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달라진 공간. 학교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끊이질 않고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됐죠. 학생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교무실의 형태는 되게 똑똑똑 노크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벽이 느껴지는 공간이라면 저희 학교는 카페형 공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고 싶게 만드는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자주 가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방향이었잖아요. 지금은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가는 학습의 공간보다는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삶, 그 자체인 학교. 늘 다양한 삶을 꿈꾸라 가르치면서도 너무 오랜 시간을 획일적인 공간에 갇혀 살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 화면 보면서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딱 두 곳만 간 것 같아요. 교실하고 운동장.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양한 휴게 공간도 있고 자기들 활동할 수 있는 룸도 따로 마련돼 있고 이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즐기는 시간들이 정말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학생들이 일종의 생활의 터전으로 학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색이 있어. 색이 있고. 맞아요. 옛날에 저희는요 무채색이잖아요. 그냥 회색이야. 다 그러니까 어두침침하고 뭔가 그게 자꾸 구석으로 자꾸 애들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 색이 있으니까 좋네요. 저는 색을 좋아해요. 저는 색을 좋아해요. 저런 그거를 만들 때 그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학생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저희는 야외 공간이 조금 많은데 데크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데크를 보고 선생님 이 데크가 나무로 이어져서 정글짐이 되면 재밌지 않을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해보니
아이들도 생각이 참 깊어요. 예, 노는 공간도 있지만 계단식으로 돼서 이제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에는 저희끼리 또 숨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지금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이름도 트리하우스라고 아이들이 지어뒀고요. 예, 다양한 공간들이 아이들의 의견들이 오히려 이 고정관념에 쌓인 저보다 더 창의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공간이 바뀌면 좀 어떻게 뭐 학생들도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쵸. 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보다 다 그 친구들이 만든 공간이고 자기들이 이름 지은 공간이고 또 자기들이 직접 막 꾸미고 이렇게 손이 간 공간이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그 공간을 사랑하게 되고 저희가 막 그 공간들을 활용할 때 이건 부서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건 도난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오히려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화면에서는 저희가 학생들의 반응은 봤지만 이 선생님들의 반응, 또 선생님이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런 새로운 교수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또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선생님들한테서도 옵션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과거에는 저는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저의 공간은 과학실. 그래서 저는 과학실 아니면 교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의 수업을 계획할 때도 이 부분은 토의 토론이 조금 필요한데 그러면 토의 토론을 하는 공간은 어느 공간이 적합할까라는 제 스스로의 고민도 점차 많아지고 학생들도 그런 공간에서는 대답을 참 잘해요. 네, 그래서 제 수업도 계속 발전하는 느낌?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실험하는 과학실 실험 공간 따로 있죠? 네, 과학실 실험 공간도 있고 토의 토론 과학실도 있고. 네. 본인이 수업하는 것 관련해서 자기에게 맞는 뭐 수업 환경을 설계하거나 또는 약간의 변화를 제안하거나 이럴 때 좀 건축이나 공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우선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선생님은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할 때 내가 설계를 해야 되는지 잘못 아시고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가인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실 때 약간의 건축적 소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약간의 건축적 소양은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간담회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전에 진행되었던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먼저 하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공간이 어떻게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용남중학교 영상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렇게 공간 혁신이 되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 학교에 가서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선진지 탐방을 하는 그래서 건축적 소양을 높이는 연수는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이런 공간 변화가 학생들의 어떤 역량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그 솔크 연구소가 천장 높이를 보통 2.7m로 하는데 3m로 해가지고 그 연구원들의 창의적 상상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촉진하고 그 결과로 뭐 그 노벨상도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실제 이 공간하고 창의력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거를 명확한 데이터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지금 용남중학교 봤을 때 카페처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카페가 학교 공간까지 바꿀 줄은 몰랐는데 말씀처럼 확 트인 또는 개방형 사실은 카페보다는 그런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학교 공간 구조에서 어떤 공간 요소를 건드려야 우리의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연구진들이 실제 천장 높이 2.4, 2.7, 3.0을 했을 때 과제 수행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천장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방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 결과가 높게 나타나더라. 네. 그러니까 확증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냉난방비 내겠습니다. 네, 내겠습니다. 저는 층고를 높여본 적은 없지만 옆으로 확장해 본 적은 옆으로 있습니다. 확장. 네. 학교가 칸칸이 9 곱하기 7 또는
8.4 곱하기 7 교실에 갇혀 있다가 이 벽을 복도 쪽으로 또는 중앙현관 쪽으로 열어버리면 선생님들이 학습법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누리면서 배움 활동을 해야 되는지 더 창의력 있게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창의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며 또 요즘 또 융합이 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융합을 좀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든다면 어떤 좀 구체적으로 거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일상에서 찾는 게 오히려 창의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학교는 그 교실 안에는 늘 책상 의자 늘 있어 왔던 가구들만 있어 왔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책상 하나를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작은 티테이블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교실에서 이런 공간도 가능해? 또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인데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에 생각의 전환을 좀 이루어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만들면 아이들이 공간을 통해서 또는 가구를 통해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자연 공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풀잎 하나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어느 이제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그 풀잎에서 5명이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을 보고 풀잎에서 있는 그 벌레들의 싸움의 과정을 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 과정을 보고 자연 친화적 학교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50명의 그 학교가 한 90명까지 늘어났다는 이런 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적, 그 다음에 이제 융합적, 즉 메이크 스페이스 같은 것이죠. 전 과정을 연계해서 경험하는 이런 교육 과정들이,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이 꼭 교실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장의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공간이 커지고 그러면 그냥 비어있는 공간, 남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아이들이 채워나가는 공간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남는 공간이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담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했고 우리 학교는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이라는 그 특별실의 경계를 조금 허물어서 좀 큰 교실에 여러 교육 교재들을 갖다 놔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과학 수업을 하다가 미술로 표현하고 과학 수업을 하다가 공부를 만지고 이런 그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약간만 바꾼다면 창의적인 공간, 융합적인 공간이 바로 구성될 수도 있는 답변을 또 선생님들한테는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교실을 수업 공간 아니고 블렌디드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고 듣고 말하는 공간뿐만 아니고 아까 용남중학교처럼 자료를 찾아서 아이들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담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하나로 모아놨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융합적인 공간, 사고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교육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제대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공간이 참 잘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되려면 어떤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이 얘기를 우리 마지막 이야기로 하고자 합니다. 짧게 제언 말씀 부탁드리는데 이 교수님부터. 학교를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건물 중심의 개축이나 리모델링보다는 공간 전체의 유기적 연계, 지역사회의 연계, 그리고 미래 교육으로서 필요한 공간들의 확보,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준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프로젝트는 학교 안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공간 전문가라고 해서 사전기획가와 그리고 설계자도 함께해야 이것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학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전문가가 자꾸 양성이 되고 또는 어디 제야에 숨어 있다면 발견이 돼서 자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제 현장의 의견을 조금 많이 들어서 기존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스마트 학교,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등 이렇게 종합적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보셨듯이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 전문가, 지역사회 이런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제일 기본은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이 되어야만 그 공간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혁신을 이루려면 또 특히 중고등학교는 입시 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정말 중학교 때는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고 고등학교 때는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인데 10년 뒤 2031년에는 2021년은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출발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아서 학교의 어떤 공간들이 이렇게 다 혁신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돈은 좀 이런 데 좀 팍팍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 10년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2021년도랑. 이런 이야기 제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꼭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말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이 결국은 그 공간에 담긴 우리 교육의 혁신까지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교실도 똑같은 디자인이 없이 모두 다른 디자인으로 혹시 저거 유리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미는 거.